덕성여대 조진만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18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의 효과 분석을 해달라는 용역을 한국 정당학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그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 선방표에서 그 결과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논문을 쓰진 않고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축약해서 발표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전반부를 발표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여기 옆에 계신 이재용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TV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사전조사하고 사후조사 두 차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유권자들이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SNS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다 얘기하는데 TV가 갖는 선거 정보 제공이라든지 영향력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발제문은 보고서를 요약해봤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은데요.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방도에 제안을 할 때 이 18대 후보자 TV 토론의 효과 분석을 어떤 차원에서 하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세 가지 차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의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출력을 해온 거라 아마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프로시딩하고 페이지는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연구 내용과 방법의 그림 1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그 18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토론 방식이라든지 횟수, 그리고 TV 토론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현실 부분은 이제 TV 토론의 뭐 인지도, 관심도, 청취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습니다. 효과 부분은 TV 토론회가 뭐 정치 지식, 뭐 선거 관심, 정치 효능감, 정책 인지, 후보자 인지, 투표 참여나 결정 이런 것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밝히는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희 조사는 사전 사후 조사로 했고요. 사전 조사는 이제 선거 이전에 이제 11월 30일 날 진행했고, 사후 조사는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비교할 거고요. 그다음에 패널 유지율은 저희가 한 6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율은 그리고 사전조사에 저희가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조사 때 응답을 안 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1,000명을 사후조사에서 1,000명 정도의 샘플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에 1,500 정도 샘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주로 나타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후보자 TV 토론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의 그 제도적인 분석으로 보시면요, 주로 이제 그림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 그 정보, 선거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느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역시 48% 정도의 유권자분들께서 TV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7.5%나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이 인터넷, 뭐 SNS 다 포함해서 영향력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TV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TV 토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이 유권자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뭐 유학적, 통계학적인 배경을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하고 이 TV 매체 선호하는 층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TV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하고 민주통합당의 이 문재인 후보 누가 잘했느냐,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도 약간의 그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령층이 좀 높으시고 보수적이시고 새누리당 지지하시고 박근혜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TV 쪽을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넷 정보를 주로 지지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 대한 평가 자체도 좀 보수적이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공정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큰 불만이 없는 그런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 반대로 진보적이고 좀 젊은 유권자들 층에서는 조금 좀 제도라든지 이런 측에서 조금 부정적인,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많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림 4를 보시면 뭐 공중파 방송을 통한 후보자 TV 토론의 필요성, 이건 뭐 압도적으로 93.4%의 유권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뭐 이건 워낙 중요한 홍보 매체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제로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다만 후보자 TV 토론회를 하는데 횟수가 지금 초청 대상 3회, 그다음에 비초청 대상 1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서요. 이게 충분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조사에서는 선거 진행하기 전에는 63.3%의 응답자들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조사한 사후조사에서는 이게 좀 약간 충분하다라고 한 응답층이 조금 줄었습니다. 52.9%로요. 한 10% 이상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차, 2차, 3차 가면서 약간 그 이정희 후보도 있고 조금 주요 후보로 응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한 뭐 그런 언론에서 지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냐. 특히 진보적인 유권자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늘리자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럼 몇 회 정도 후보자 TV 토론회를 늘리는 게 좋겠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수의 유권자들이 한 5회에서 6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4회보다 한두 차례 정도 더하는 걸 선호하는 게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창 뭐 지금 현 4회보다 뭐 10번 더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후보자 TV 토론회는 4번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4번이라도 조금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적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한두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게 그럼 비초청 대상, 초청 대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비초청 대상은 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지금 2회가 하는데 충분하겠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충분하다, 56.2%.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요 후보자들 위주로 방송 토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군소 후보들도 그 보장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 후보들 간에 좀 더 활발한 토론을 하는 그런 TV 토론을 더 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논문에는 안 썼지만 역차별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보면서 득표율 차이가 너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구도가 좀 또 묘하게 되겠죠. 1대2, 그러니까 진보적인 후보 둘, 보수적인 후보 한 명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균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요 정당 후보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언급하는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데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할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TV 토론회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 2시간은 그러면은 적정하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5.5%의 유권자들이 현행대로 하면 된다. 2시간 정도면은 괜찮다.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29.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방식은 좀 다르지만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시간 시간 자체를 늘리면은 유권자들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한정된 시간에 컨텐츠를 어떻게 잘 내실 있게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TV 토론의 방식 변경,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